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 매서운 밤이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외딴 곳에 자리한 작은 진료소는 하얗게 몰아치는 눈볼에 잠겨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 같았다. 진료소의 유일한 사람인 강설아는 평온한 표정으로 끓는 주전자에서 컵에 뜨거운 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고 그 모습은 그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곳에서 보낸 5년의 시간 동안 그녀는 외부의 소음과 단절된 채 오직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다. 진료소 바깥 세상의 혼란은 그녀와 무관한 듯 보였다. 그녀는 한때 전장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냈던 베테랑 외과의였지만 지금은 조용하고 고요한 삶을 선택했다. 그 어떤 복잡한 관계도 그녀를 얽매지 못했고 그 어떤 권력도 그녀의 판단을 흐리지 못했다. 차 한 모금을 마시려는 순간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진료소 문을 강하게 두드렸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산산조각내는 충격적인 폭음이었다. 설아는 미간을 찌푸렸다. 산골 마을 사람들이라면 이런 늦은 시간에 찾아올 일이 없었다. 찾아온다 해도 이토록 거칠게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계심을 품은 채 진료소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눈보라 속에 한 남자의 형체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몸은 온통 눈에 덮여 있었고 붉은 피가 눈밭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한눈에 봐도 심각한 부상이었다. 설아는 망설임 없이 그의 몸을 진료소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피냄새가 진동했고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그의 옷은 너덜너덜했고 총상 자국이 선명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몸은 이미 저천증으로 인해 차갑게 굳어 있었다. 설아는 이 남자가 평범한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신분이 아니라 오직 그의 목숨이었다. 그녀는 총상 자국을 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런 종류의 부상은 그녀에게 익숙했다. 그녀는 과거 수많은 부상병들을 상대하며 살아왔고 생사를 가르는 긴박한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고 빨랐다. 지혈을 위해 상처 부위를 압박하고 소독약을 뿌렸다. 남자의 희미한 맥박을 느끼자 그녀는 더욱 집중했다. 그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고 의식은 거의 없었다. 설아는 곧바로 수술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의료용 칼과 핀셋 거즈 등을 꺼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마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듯 그녀의 몸은 긴박한 상황에 반응했다.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몸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담요를 덮어주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몸을 수술대 위로 옮겼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다. 총알은 늑골 아래 깊숙이 박혀 있었다. 출혈이 심했고 자칫하다가는 과다 출혈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설아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핀 후 수술을 시작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총알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냈고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총알을 꺼냈다. 남자의 몸에서 총알이 빠져나오자 그의 표정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설아는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듯이 꼼꼼하게 상처를 꿰맸고 남자의 맥박이 안정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제야 안도의 빛이 스쳤다. 이 남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설아는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수액을 연결했다. 그 모든 과정은 군더더기 없이 완벽했다. 그녀의 전문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수술을 마친 후 설아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진료소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멍하니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무언가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 보였다. 그의 비싼 옷과 시계는 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했다. 설아는 그의 신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저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진료소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문 바깥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그녀는 그가 왜 이토록 깊은 산속까지 도망쳐 와야 했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가 가져온 위험은 분명 그녀의 평온한 삶을 깨뜨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적 윤리와 양심에 따라 행동했고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는 그의 회복을 기다리며 그가 깨어나기를 기도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차갑게 식어가는 진료소 바닥이 아니라 뜨겁게 살아 숨 쉬는 한 남자의 생명이었다. 그녀는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가 왜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진실을 이야기할 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그의 옆을 지켰다. 따뜻한 햇살이 진료소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어젯밤을 휩쓸던 눈보라와는 정반대의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이현우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머리를 감싸고 있는 붕대와 몸에 연결된 수액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희미하게 자신의 이름 석자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동요도 없었다. 오랜 시간 훈련된 그의 냉철함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강설아는 그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혹시라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안심을 주면서도 동시에 깊은 침묵을 요구하는 듯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이현우에게 낯설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왔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새하얀 눈밭 같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른 채 그녀를 따라 조용히 생활했다. 설아는 그를 환자로 대하며 필요한 약을 챙겨주고 그의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것도 캐내려 하지 않았고 그저 그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녀의 이런 태도에 현우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료소에는 환자가 거의 없었지만 그녀는 항상 바쁘게 움직였다. 약초를 다듬고 약을 조제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깊은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이 배어 있었다. 현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졌다. 자신이 그녀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현우는 창밖에 눈 덮인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과거의 잔상이 떠올랐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을 쫓는 꿈을 꾸었다. 그들은 그에게 총을 겨누었고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설아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용히 옆에 앉아주었다. 괜찮아요. 악몽은 잠시뿐이에요. 그녀의 위로에 현우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서 현우는 조금씩 자신의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다. 단편적인 기억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는 자신이 KS그룹의 총수이며 자신의 사촌인 이준석이 자신을 암살하려 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이곳에 머무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설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설에게 다가갔다. 설아는 그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설아의 물음에 현우는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KS그룹의 회장입니다. 그의 말은 설에게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계적인 대기업의 총수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없이 평온했다. 현우는 자신의 과거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가 겪었던 암살 시도와 이준석의 배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나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설아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직업적 윤리상 그녀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설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현우는 설아의 이런 태도에 감명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도움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나는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의 말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설아는 현우의 제안에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더럽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나는 당신의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목숨을 구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에 현우는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현우는 설아의 태도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돈이나 권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제안을 했다. 나는 당신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설아는 다시 한번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나는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설아는 현우의 제안이 그녀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가 가져온 거대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그와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평온한 삶을 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에 대한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그녀의 삶을 짓밟을 수 있는 거대한 폭풍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가 빨리 이곳을 떠나기를 바랐다. 그러나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오히려 더 깊은 매력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만났던 어떤 여자보다도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를 반드시 자신의 곁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당신이 이곳에 있는 한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협박이 아닌 진심 어린 경고였다. 설아는 현우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의 평온한 삶은 이미 위협받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얽히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를 따라가야 할까? 아니면 이곳에 남아 자신의 평온한 삶을 지켜야 할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요했던 진료소의 밤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현우가 자신의 신분을 밝힌 그날 밤, 서울의 KS그룹 본사에서는 피비린내에 나는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준석은 이현우가 사망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해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는 그룹 내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하여 이현우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현우의 부재를 공식화해야 했다. 준석은 자신의 사설 경호팀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놈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 그놈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내. 그리고 조용히 처리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현우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이현우가 살아있는 한 그의 권력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현우를 반드시 제거해야 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며칠 후 진료소 근처에 수상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났다. 그 안에는 이준석이 고용한 특수요원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진료소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설아는 그들의 존재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녀의 과거 경험이 그녀에게 경고음을 보냈다. 그녀는 즉시 이현우에게 말했다. 우리가 노출된 것 같아요. 어딘가 숨을 곳을 찾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다. 현우는 설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평범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들은 진료소 뒤편의 숲으로 몸을 숨겼다. 숲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설아는 익숙한 듯 능숙하게 길을 찾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조용했다. 현우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그녀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다. 그녀는 마치 숲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총성이 울렸다. 그들은 포위당했다. 특수요원들은 그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아댔다. 현우는 설아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아의 목숨이었다. 그는 그녀를 지켜야 했다. 설아는 그런 그를 보며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감고 총성이 울리는 방향을 집중했다. 설아는 현우에게 속삭였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들의 시야를 벗어나야 해요. 그녀는 총알이 날아오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요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숲의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다. 요원들은 그들을 놓치고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철수했다. 현우와 설아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숲속에 머물렀다. 날이 밝자 그들은 진료소로 돌아왔다. 진료소는 엉망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설아의 마음은 무너졌다. 그녀의 평온한 삶은 이미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진료소를 바라보았다. 현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녀의 삶을 망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내게 오세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설아는 현우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작별을 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했다. 현우는 설아의 결정에 안도했다. 그는 그녀를 반드시 지켜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데려가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되돌려 줄 수는 없었지만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는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는 서울로 갈 겁니다. 설아는 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현우의 약혼녀이자 미래의 아내였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해야 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말했다. 좋아요. 서울로 가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미래를 결정했다. 현우는 설아의 결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설아는 현우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의 말이 그저 위로의 말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진료소를 떠났다. 그들은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녀의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작별을 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강설아의 눈에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들어왔다. 그녀가 살던 산속의 작은 진료소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수많은 자동차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그의 목소리는 믿음직스러웠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언론은 큰 충격에 빠졌다. KS그룹의 총수인 이현우가 갑자기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자와 약혼을 발표했기 때문이었다. 언론들은 이현우의 약혼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온갖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다. 그들은 설아가 돈을 노린 속물이라고 비난했고 그녀를 비열한 존재로 묘사했다. 그러나 설아는 그런 비난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이준석은 이현우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현우가 자신의 권력을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설아를 비난했고 그녀를 이현우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설아를 짓밟고 이현우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설아는 이현우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그곳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화려했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곳이 자신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는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자신의 감정을 다잡았다. 현우는 설에게 말했다. 이곳이 이제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설아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해야 했다. 그녀는 이현우의 세계에 편입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그의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다. 이준석은 이현우와 설아를 공식적인 파티에 초대했다. 그는 설아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기 위해 이 파티를 준비했다. 그는 설아가 상류 사회의 예절과 문화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무례하고 교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설아를 짓밟고 이현우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파티가 시작되자 설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었다. 이준석은 그녀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이런 곳은 처음이시겠죠? 혹시 불편하시다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러나 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흥미롭네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그를 당황시켰다. 이준석은 설아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며 그녀에게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한 사업가는 그녀에게 고대 예술에 대해 물었고 또 다른 사람은 그녀에게 복잡한 경제학 이론에 대해 질문했다. 그들은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녀를 시험했다. 그러나 설아는 그들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질문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설아는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그녀의 전문성과 지식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예술과 경제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했고 그 결과는 그녀의 대답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녀의 대답은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적이고 교양이 있는 여성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준석은 설아가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계획은 실패했다. 그는 분노에 삭혀 설아를 바라보았다. 설아는 그의 눈빛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압도했다. 이준석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뒤로 물러섰다. 파티가 끝난 후
현우는 설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동반자입니다. 그의 말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설아는 현우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었다는 것에 기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이현우의 세계에 편입되었고, 그녀는 그 세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이현우는 KS그룹 본사에 복귀하자마자 이준석과의 냉혹한 권력 다툼을 시작했다. 이준석은 이현우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회의에서 배제하고 그의 의견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현우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이사회에 심어놓았고 이현우의 복귀를 방해했다. 그러나 이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준석의 계략을 간파하고 있었다. 현우는 설아와 함께 그의 개인 사무실에서 비밀스러운 조사를 시작했다. 이준석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비리와 배임 횡령 등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다. 수많은 문서와 보고서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현우의 오랜 비서였던 박 이사는 수많은 서류 더미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 모든 것을 다 검토하려면 몇 달은 걸릴 겁니다. 회장님. 그러나 설아는 다른 의견을 냈다. 설아는 서류 더미를 훑어보며 말했다. 모든 것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패턴을 찾는 거죠. 그녀는 총상 부위를 찾아내듯 이준석의 움직임에 숨겨진 패턴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특정 기간에 특정 회사와 거래를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회사가 이준석의 돈 세탁을 위한 위장 회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은 번뜩였고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설아의 지시에 따라 박 이사는 그 위장 회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찾아냈다. 그 서류들에는 수많은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이 담겨 있었다. 설아는 그 거래 내역들을 분석하며 이준석의 돈 세탁 네트워크를 파헤쳤다. 그녀는 이준석이 자신의 사설 경호팀에게 보낸 거액의 금액을 발견했다. 그 금액은 이현우를 암살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현우는 설아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녀는 범죄 수사관이나 변호사보다도 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였다. 그는 그녀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설아는 현우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었다는 것에 기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이현우의 세계에 편입되었고, 그녀는 그 세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이준석은 이현우와 설아가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이용해 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현우와 설아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는 그들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설아는 이준석의 감시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현우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따돌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를 도울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였다. 현우는 설아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좋아요. 당신의 계획대로 하죠.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들은 이준석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이준석의 돈 세탁을 위한 위장 회사에 잠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준석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그들의 임무는 위험했지만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을 넘어선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했다. 이현우와 강설아는 이준석의 돈 세탁 네트워크를 파헤치기 위해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이준석이 운영하는 위장회사의 서버에 잠입하여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 임무는 매우 위험했지만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 설아는 이전에 전장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잠입 작전을 계획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준석의 위장회사는 서울 도심의 한 오피스텔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었다. 설아는 현우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잠입 경로를 분석했다. 그녀는 CCTV와 경비원의 순찰 경로를 파악하고 보안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고 그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밤이 되자 설아는 잠입을 시작했다. 그녀는 검은색 옷을 입고 오피스텔 건물에 몰래 들어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빨랐다. 그녀는 경비원의 눈을 피해 복도를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녀는 아무도 그녀를 알아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설아는 마침내 위장회사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해킹 도구를 사용해 사무실의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서버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서버실에 접속하여 이준석의 범죄 증거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서버실의 불이 켜졌다. 이준석의 측근 중 한 명이 야근을 하기 위해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곧바로 설아를 향해 달려들었다. 설아는 그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녀는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익힌 싸움 기술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능숙하게 피하고 방역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능력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소나기를 벗어나 달아났다. 그녀는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도망쳤다. 설아는 건물 밖으로 달아났다. 그녀는 이준석의 측근들에게 추격당했다. 그들은 그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아댔다. 그녀는 총알을 피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에게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냈다. 위치 노출, 지원 요청.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현우는 설아의 구조 요청 신호를 받자마자 그의 사설 경호팀에게 명령을 내렸다. 설아를 찾아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켜.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그녀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이준석의 사설 경호팀과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그녀를 반드시 지켜야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잃을 수는 없었다. 현우의 사설 경호팀은 이준석의 측근들을 제압했다. 그들은 설아를 안전하게 구출했다. 설아는 현우의 품에 안겨 안도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안전함을 느꼈다. 현우는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과 진심을 담고 있었다. 설아는 현우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이현우의 세계에 편입되었고 그녀는 그 세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했다. 이준석은 설아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의 계획은 또다시 실패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현우와 설아를 제거하기 위해 더 큰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현우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이현우를 자신의 가장 위험한 적으로 생각했다. 이준석은 설아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그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현우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이용해 언론을 장악하고 이현우와 설아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는 설아를 돈을 노린 속물로 묘사하고 이현우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 그의 목표는 이현우와 설아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사들을 상대로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이사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약속하고 이현우를 몰아낼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들을 협박하고 회유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그는 이미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확신했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이현우가 자신의 계략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우는 이준석의 계략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이준석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며 방역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설아와 함께
이준석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이준석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이준석의 모든 것을 폭로하고 그를 몰락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준석의 몰락을 통해 KS그룹을 정상화시키고 싶었다. 드디어 이사회가 열렸다. 이준석은 이사들에게 이현우의 복귀가 그룹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이현우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이현우를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 그는 설아를 이현우의 약점이라고 비난하며 그녀가 그룹의 명성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논리적이었고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사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는 듯 보였다. 그때였다. 이사회에 참석한 설아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준석 부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몇 가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의 등장에 이사들은 놀랐다. 그들은 그녀가 이사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준석은 그녀의 말에 분노했다. 당신이 감히 이사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설아는 이준석의 분노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말했다. 저는 이현우 회장님의 배우자이자 이 그룹의 미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사회의 미래를 위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이사들은 그녀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다. 이준석은 그녀의 말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이사회에서 발언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를 압도했다. 설아는 이준석이 제시한 자료의 오류를 지적했다. 그녀는 그가 제시한 재무보고서의 허점을 찾아내고 그가 제시한 통계 자료의 조작을 폭로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하고 명확했다. 이사들은 그녀의 놀라운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적이고 교양이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말은 이사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들은 이준석의 주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준석은 설아의 놀라운 능력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설아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 당신이 감히 나를 모함하려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고소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사들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사들은 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그가 얼마나 무모하고 부도덕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이준석의 광기 어린 행동은 그의 몰락을 재촉했다. 이사들은 그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현우에게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불신님 투표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준석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그는 분노에 삭혀 이사회를 떠났다. 그는 이현우와 설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했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설아는 이준석의 광기 어린 행동을 보며 그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현우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를 도울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였다. 이준석은 이사회에서 이현우를 몰아내기 위해 마지막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이사들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믿었고 이현우의 몰락을 예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현우와 설아를 영원히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는 설아와 함께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들은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이준석의 몰락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이준석이 자신의 오만함에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이준석의 모든 것을 폭로하고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이준석의 몰락을 통해 KS그룹을 정상화시키고 싶었다. 이준석은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이사들에게 이현우가 그룹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현우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이현우가 회장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아를 다시 한번 비난하며 그녀가 이현우의 약점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정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갇혀 있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현우는 이준석의 주장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준석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설에게 신호를 보냈다. 설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프로젝터에 USB를 연결하고 화면에 이준석의 범죄 증거들을 띄웠다. 이사들은 화면에 나타난 증거들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눈빛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설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준석의 모든 범죄를 폭로했다. 그녀는 그가 그룹 내에서 저지른 비리와 배임 횡령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그가 이현우를 암살하기 위해 사설 경호팀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다. 그녀의 놀라운 폭로에 이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그녀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는 이 사회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이준석은 설아의 폭로에 분노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설아에게 달려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고소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성을 잃었다. 그의 행동은 그의 몰락을 더욱 재촉했다. 그는 이사들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였다. 이사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다. 현우는 이사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겨준 상태였다. 경찰은 이준석을 체포했다. 이준석 씨, 당신은 현재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준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이준석의 몰락에 이사들은 현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현우가 얼마나 현명하고 뛰어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현우의 지시에 따라 이준석을 이사회에서 축출하고 그의 모든 권력을 박탈했다. 이현우는 KS그룹의 유일한 회장이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촌을 잃었다는 슬픔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시달렸다. 현우는 설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지혜와 용기에 감사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평생 지켜주고 싶었다. 설아는 현우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를 도울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를 도울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이준석의 몰락은 KS그룹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이준석이 심어놓은 모든 부패한 세력들이 드러났고 그들은 모두 해고되었다. 이현우는 그룹을 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그는 그룹 내의 모든 부서들을 점검하고 부패한 관행들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은 그의 리더십에 신뢰를 보냈다. 이현우는 KS그룹의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강설아는 이현우의 공식적인 고문이 되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윤리적인 기준은 그룹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이준석의 부패 네트워크를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녀의 능력은 그룹 내에서 인정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현우의 배우자가 아니라 그의 동반자이자 가장 중요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참여했다. 그녀의 존재는 그룹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설아를 그의 개인 서재로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의 계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억지로 자신의 곁에 두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다. 설아는 현우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현우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를 지켜주고 싶었다. 설아는 현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하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현우는 그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되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강점을 강화했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함께 KS그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그룹은 다시 한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룹의 성공을 이끌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준석의 몰락은 그룹 내에 거대한 권력 공백을 만들었고 이현우를 시기하는 새로운 적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현우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그들은 이현우와 설아를 위협하고 그들의 관계를 훼손시키려 했다.
그들은 이현우가 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그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설아를 공격하여 이현우를 흔들 계획을 세웠다. 설아는 새로운 적들의 위협을 감지했다. 그녀는 이현우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조심해야 해요.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를 도울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를 지켜주고 싶었다. 현우는 설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평생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겁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함께 KS그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그룹은 다시 한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룹의 성공을 이끌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룹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이현우와 강설아의 결혼식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거나 사치스럽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식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존경을 담고 있었다. 결혼식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산속의 작은 교회에서 조용히 열렸다. 그곳은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었고 그들의 삶이 시작된 곳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진심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강점을 강화했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결혼 후 설아는 KS그룹의 공식적인 사회공헌재단인 KS 파운데이션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사회의 약자들을 돕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소를 설립하고 부패한 사회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노력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녀는 사회 영웅으로 존경받았다. 현우는 설아의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만들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사랑 덕분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설아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평생 지켜주고 싶었다. 설아의 선행은 이준석의 몰락과 함께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이준석의 탐욕과 오만함이 어떻게 그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보았다. 그들은 설아의 순수한 마음과 정의로운 행동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보았다. 사람들은 설아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녀를 존경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은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회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시간이 흘러 설아는 이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함께 KS그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그룹은 다시 한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룹의 성공을 이끌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룹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돈과 권력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현우는 설에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나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용기와 지혜에 감사했다. 그는 그녀의 사랑 덕분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평생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진심을 담고 있었다. 설아는 현우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를 도울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를 도울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함께 KS그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그룹은 다시 한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룹의 성공을 이끌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룹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